10번 보시면 1형 침전, 2형 침전, 3형 침전, 4형 침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은 입자들은 다른 입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침전한다라고 해서 1형 침전은 독립침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2번 보시면 입자들끼리 응집해서 플럭 형태로 침전하는 응집침전을 말하는 게 2형 침전. 3형 침전은 간섭침전 말하는 거죠. 간섭침전, 지역침전, 계면침전, 집단침전. 입자들이 서로 간의 상대적인 위치, 즉 깊이에 따른 입자들이 위아래 배치 순서를 크게 바꾸면서 침전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플럭들이 얘네를 위치를 막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쵸?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시키려 하지 않고 전체 입자가 하나의 덩어리로 내려오는 침전의 형태가 3형 침전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4번에 보시면은 고농도의 슬러지 혼합액에서 암밀 침전, 압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침전의 형태가 4형 침전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11번부터는 스토크 법칙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쵸? 침강 속도. 11번 보시면 독립 입자의 침강에 입자의 침강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독립 입자의 침전 형태에 영향을 주는 공식은 스토크 법칙이잖아요. 그쵸? 별다른 말이 없으면 스토크 법칙에 따른 침강 속도 공식을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럼 스토크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영향을 주는 침강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보시려면 입자의 침강하는 속도는 18μ분의 dp의 제곱 로피 마이너스 로우 g. 아시다시피 입자의 직경, 입자의 밀도, 주변에 있는 물의 밀도, g는 중력과 속도, μ는 점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자의 침강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밀도 나왔고 2번에 있는 직경 나왔고 입자 주위의 유체 흐름 특성, 스토크 법칙은 측류여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입자가 덩어리된 어떤 플럭의 형태는 안 되고요.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가 단단한 하나의 강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입자로 이루어진 단단한 강체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스토크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영향인자가 아닌 것은 3번이죠. 입자의 농도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12번으로 넘어가서 고요한 침전지에서 수중의 독립입자상 물질의 침전 속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침전 속도가 증가하려면 여기 있는 VG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얘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dp는 어때야 돼요? 입자의 크기가 증가되거나 입자의 직경이 증가되거나 입자의 밀도와 물의 밀도의 차이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 침강 속도가 증가되죠? 그러면 입자의 밀도와 물의 밀도의 차이가 증가가 되려면 그걸 따로 쓰면 입자의 밀도는 무겁고 물의 밀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입자의 크기, 그러니까 입자의 밀도와 물의 밀도의 차이, 밀도차가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밀도가 작아지려면 물의 밀도가 작아지려면 점도는 어때야 되느냐? 점도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점도는 작아야 된다. 그럼 점도가 작으려면 사실 수온의 영향을 조금 적게 받긴 하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점도가 낮아지잖아요. 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수온이라고 하면 수온은 높을수록 점도가 낮아지긴 하는데 수온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12번에 보시면 입자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맞죠? 입자의 밀도를 증가시킨다. 입자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입자의 밀도를 증가시킨다. 수온의 감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증가를 시켜야지 밀도, 물의 밀도가 감소되잖아요. 그쵸? 물의 점도가 감소되는 거죠. 죄송해요. 자, 다시 수온이 증가하면 점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온이 증가해야 점도가 작아지면 침전 속도가 증가하죠. 물의 점도를 어떻게 된다?